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칭찬을 가지고 의원님을 찾아뵙습니다. 어떤 의원께서 칭찬하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자,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역시 간호사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기풍이 흠뻑 묻어나는 일들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의 노력에 저는 참으로 좋은 의원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대 국회에 보석이 되어서 더 좋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숙 화이팅! 존경하는 이현욱 의원님, 국회 세계 한인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좀 자주는 못 뵀지만 이렇게 한 번씩 뵐 때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책에 잘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늘 고심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모습 늘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그 칭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이원욱 의원이 포용의 자세와 따뜻함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치는 최연숙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최연숙 의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이죠. 네. 간호부원장으로서 정말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셨잖아요. 그러다가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정치인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2020년이죠. 20년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던 때였습니다. 계민대 대구 동산병원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이제 그 환자를 돌보게 됐는데요. 뭐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의료인 수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방호복에 대한 물품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선이 그 당시에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이렇게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정치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 네. 38년 동안 간호사로서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변하셨는데 남모르는 어려움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처음 국회에 이렇게 와서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국회에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너무 넓잖아요. 네, 길을 잃어버려서 저희 방을 못 찾았어요. 30분간을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전반기 2년 정말 빨리 지나갔고요. 제 정치 슬로건은 정치도 간호처럼이 제 슬로건입니다. 네. 정치도 국민들의 불편하고 이렇게 아픈 곳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의 그런 그 불편하고 아픈 곳 이런 마음들을 잘 이렇게 법과 제도로 반영을 해서 더 좋은 국민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최연석 의원님을 생각하실 때 초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의료 복지 분야만큼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네, 작년에 제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네. 이렇게 수상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분이라든지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겪으시는 분들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이라든지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요. 이 법안이 작년 5월에 통과가 됨으로 해서 충남권에 트라우마 센터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잘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연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이전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임상 현장에 바로 나온 이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숙련도가 굉장히 조금 부족합니다. 이러한 임상 간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시범 사업이 되고 나서 교육전담 간호사가 이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병원에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1년 동안 이제 신규 간호사의 임상 간호 역량을 추적 관찰했더니 임상 간호 역량이 향상되고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의 사진율도 감소하는 부분을 보여서 시범 사업이 사실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거든요. 1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는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간호사 근무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환자 안전, 숙련된 간호사가 보유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대학 교육과 현장에서의 임상에서의 그 괴리가 조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간호사들이 현장에 와서 졸업하고 와서 근무를 하다가 한 45% 정도가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과도한 업무라든지 3교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신규 간호사가 이제 임상에 왔었을 때 현장 적응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선배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은 이 교육 전담 간호사가 이 신규 간호사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가 7년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간호사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적응을 하면은 이렇게 길게 숙련된 간호사로서의 계속 현장에서 남아서 이렇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들을 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제가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 간호법 제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호법 내용과 그리고 발의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게 중점이었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됐을 당시에는 의료인이 1만 1,000명 정도였고요. 간호사는 3,5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간호사가 46만 명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만 간호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뭐 보건소, 학교, 산업체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업무를 이 의료법에서는 담을 수가 없어서 다른 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합을 해서 이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또 다른 많은 법안들도 좀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어떤 법안인지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되게 우울 불안으로 인해서 자해 자살 사고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ADHD, 성, 품행, 비행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학교를 계속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센터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2곳밖에 없거든요. 저희 중앙디딘과 대구에 2곳밖에 없는데 권역적으로 좀 더 확대된다면은 근거리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험성은 곧 우리 가족 건강과 사회 건강과 또 국가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런 치료 재활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매우 감사하고 또 필요한 제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청소년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법안 이렇게 좀 설명하면 너무 포괄적일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여러 가지 본드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러한 청소년들 문제
빨리 해결이 필요하다.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활이라든지 그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전문성을 살리셔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반기처럼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고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에서 이렇게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이렇게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신약 개발이라든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제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울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말씀하신 거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를 다른 동료 의원분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칭찬하실 동료 의원분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최현숙 의원입니다.